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보다시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에 미친 여자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사실 다음 주에 보내주려다가 공개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이 아이폰이에요. 저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애플이 오는 가을 내놓는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가 9월 12일에 이제 공개될 전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했고, 주말 동안 찍어드린 만큼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주 라이브 방송 때 많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애플은 그동안 새로운 스마트폰 시리즈를 9월 또는 10월에 선보였는데 최근 2년간은 모두 9월에 공개한 바가 있고 여러 통신사가 주요 스마트폰 발표를 예상하고 직원들에게는 9월 12, 13, 14 이렇게 포함한 주에는 가급적 휴가를 피하도록 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아이폰 15 시리즈 공개가 임박하자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자들이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아이폰 15 시리즈는 14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아이폰 15, 아이폰 15 플러스,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 그다음에 네 가지 버전을 이렇게 출시가 될 예정이고 연말까지 아이폰 15 시리즈 생산량은 8,700만 대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 아이폰 14 시리즈 출시 첫 해 생산량이 7,800만 대보다 10%가량 많은 수치라고 해요. 그래서 애플이 12일 공개에는 아이폰 15 시리즈의 프로맥스보다는 고급 모델을 추가할 수 있다는 예상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마 그게 울트라겠지. 그래서 그 해당 모델의 가격이 한 3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나는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궁금할까 봐 가지고 왔는데 이게 경쟁사인 삼성전자도 이번 갤럭시 S23을 출시를 했지만 인플레이션을 피하지 못하면서 약 15만 원 정도 가격 상승이 있었어. 그래서 아이폰 15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폰 14에 비하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애플은 신제품 출시를 4분기 실적이 가장 우수할 때가 많은데 이 연간 판매량에서는 삼성이 항상 1위를 차지를 했었어. 근데 올해는 조금 애플이 앞다르지 않을까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모바일 전문 매체 폰 아레나는 분석 기업 트렌드포스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 스마트폰 시장이 여전히 침체 상태에 있다고 정했어. 그러니까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직은 침체라 이거야. 그리고 뭐 올해 2분기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판매량은 6.6% 감소한 2억 7,002만 대로 10년 만에 최악의 분기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애플은 안드로이드 폰 제조사들보다는 현 상황을 잘 견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판매량은 이전 분기에 비해서 21.2% 정도 감소를 했고 삼성도 갤럭시 S23 시리즈로 인한 반등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뭐 신제품 갤럭시 Z라든지 폴드 5나 뭐 플립 5도 기존 판매량에 미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어. 이건 이제 애플이 올해 1분기 아이폰에서만 70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낸 건데 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 매출이 2배 예상이고 뭐 반도체, 가전, 모바일을 모두 합한 전체 실적보다도 많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다면은 뭐 판매량 1등 삼성이라는 타이틀도 뺏길 것 같다는 조짐도 보이고 있고 뭐 애플이 출하량에서도 조만간 삼성을 추월해서 매출 격차를 더욱더 벌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한마디로 판매량은 비슷하지만 매출은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서 점점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투자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 애플과 삼성의 목표 생산량이 비슷하고 아이폰 15 시리즈가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다면은 애플은 이 판매량 측면에서 삼성을 앞지르고 이 선도 업체로 등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건데 그리고 소비자들의 기기 교체 주기가 길어졌음에도 기기에 높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는 높아진 가운데 그러니까 비싸도 산다는 거야. 그리고 더 비싸진 아이폰 프로 모델이 애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일단 예상이니까 실제로 공개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뭐 판매가 되는지 매출 추이를 같이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항상 부정과 긍정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근데 뭐 사실 아이폰은 10대부터 30대까지 이르기까지 아이폰의 마켓 슈어는 갤럭시에 이제 위협을 하고 있고 이제 30대를 넘어서 40대, 50대까지 갤럭시를 포기하고 아이폰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 나도 아이폰을 지금 되게 오래 썼는데 그러면서 뭐 아이폰은 갤럭시의 편의성을 그리고 갤럭시는 아이폰만의 감성을 서로 담고 싶어 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적인 차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안드로이드는 점점 멀어져가는 아이폰을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한데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사실 이제 아이폰을 만드니까
한국 사람이면 무조건 갤럭시 쓰자 이런 말은 이제 한물 같다는 거야. 그래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이폰이나 갤럭시 둘 다 써도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출이 된 아이폰인데 사실 유출이라기보다는 이제 곧 공개가 임박하니까 애플 자체에서 좀 푼 것 같아. 이렇게 관심을 끌려고. 그렇기 때문에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좋을 것 같고 드디어 그리고 아이폰에 USB-C 타입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뭐 충전기를 두 개를 갖고 다닌다던가 편리함이 더 편하게 됐다는 거야.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아이폰의 현재 전망을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아. 이 애플이 애플워치 생산의 3D 프린팅 공정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게 테스트에 성공하면 다른 제품에도 확대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 그래서 애플이 다음 달 출시되는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에 이제 굳이 이 스테인리스강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3D 프린터의 사용을 시험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 3D 프린팅은 종이에 글자를 인쇄하는 기존 프린터와 비슷한 방식으로 입체 모형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현재 애플워치는 금속판을 그 모양에 맞게 잘라내는 방식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이 3D 프린팅은 이를 곧바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랑 비용이 이제 크게 줄어든다는 거지. 그리고 애플은 3D 프린터 공급업체와 3년 이상 이 3D 프린터를 강철 부품을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해왔기 때문에 정말 애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이게 테스트가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티타늄 재질의 애플워치 울트라와 이 아이폰 등 다른 제품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다만 이 애플이 내년 출시하는 아이폰 16 시리즈를 3D 프린팅으로 제작을 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애플은 이 기술 적용을 하기 위해서 최소 3년 이상을 계속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이 3D 프린팅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을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3D 프린팅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오르기도 했잖아. 그리고 공개를 일주일 정도 앞둔 이 아이폰 15 시리즈 프로 맥스를 뛰어넘는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 모델이 추가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 그래서 애플도 이 울트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크고 있는데 프로 맥스보다는 100달러 이상 비싸고 한국 돈으로 거의 265만 원 정도야. 그래서 뭐 3D 이미징을 비롯한 최고급 카메라가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인데 일각에서는 아이폰 15가 이 울트라가 실제로 공개될 경우에 뭐 카메라 성능에서 기존 하위 모델들과 완전히 차별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주고 있고 이 애플이 지난 6월에 공개한 공간 컴퓨터 비전 프로와 연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어. 그래서 뭐 14에 이어서 15도 고급 사양인 프로와 프로 맥스 출하 비중이 안 그래도 높기 때문에 이 카메라 모듈 관련 업계에는 사실 이 울트라가 나옴에 있어서 호재로 작용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증권가에서는 신제품 수요가 기대치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하반기 부품주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데 관련주까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자. 이게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부품사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커지고 있는 건데 일단은 카메라는 대대적인 카메라 기능 업데이트에 대한 호재가 작용을 했고 디스플레이 패널 쪽에도 이제 호재인데 기존 아이폰 패널을 납품하던 중국 BOE사는 패널 상단의 오치를 위한 이 홀 성형의 낭향을 걷고 있고 특히 이 BOE사가 제조한 디스플레이 시제품에서 비스템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면서 뭐 아이폰 15 시리즈의 국내 기업이 패널을 공급하게 된다는 말도 나오면서 반사 이익까지 작용이 될 거지. 그래서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건데 뭐 더구전자는 아이폰의 카메라 안정성을 높여주는 스티프너 정식 공급 업체이고 인터플렉스는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글로벌 기업이 있고 BH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주요 IT 제조업체 스마트폰이라든지 OLED 그다음에 LCD 모듈 뭐 이런 거를 납품하고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프로와 프로 맥스 2종의 패널을 공급하고 있는데 작년에 출시됐을 때도 이 LG 디스플레이랑 LG 이노텍이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어. 그래서 LG 이노텍은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에 처음으로 탑재되는 이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과 이 폴디드 줌 손떨림 방지 F8를 공급한다고 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외에는 뭐 이녹스 첨단 소재, YMT, 덕산, 네오록스 정도 보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나도 항상
항상 아이폰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찍는 걸 좋아하는 누가 봐도 아이폰이잖아. 그래서 당연히 오랜 기간 사용해서 그런지 아이폰이 15 시리즈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주중간에 애플이 핵심 시장인 중국이 뭐 안보 우려로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악재들은 애플이 잘 해소해 나갔으면 좋겠고 또 아이폰 15가 공개가 되면서 실적 성장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애플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국내 기업도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연속 매출의 감소세를 아이폰 15가 반전을 시킬 수 있을지 투자자 입장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공개일 전까지는 조금 남았으니까 주말 동안 영상을 한번 시청해주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시청을 끝까지 했다면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남은 주말 아직 일요일이 남았기 때문에 내일 주간 증시 일정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 동안에는 제발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 온전히 쉼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종목과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